우하우스 2차 디자인 회의 인천대학교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전주현입니다. 발표는 토픽, 시나리오, 컨셉 설명, 매스 프로세스, 2차 최종 모델, 프로그램, 그리고 재료와 시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팀은 최근에 광주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건축 재난이 우리의 일상에서 멀지 않은 재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의 시작은 위험한 외부 공간과 안전한 내부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장소에 대한 요구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재난은 예상하기 힘들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천대학교는 평화롭던 일상의 공간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전력이 끊긴 건물을 탈출하거나 잔해 안에 사람들이 갇혔다 탈출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잔해에 갇힌 사람은 작은 틈들에서 들어오는 빛을 보고 탈출의 희망을 품게 되고 실제로 출구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보고 탈출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된 파빌리온을 통해 이용자들은 붕괴된 건물의 좁고 어두운 공간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건축물 붕괴 사고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참담함을 생각하며 추모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물 붕괴 공간의 체험과 탈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게 된 이번 프로젝트의 컨셉은 희망의 빛입니다. 건축 붕괴 상황에서 잔해들에 갇힌 사람들에게 빛은 탈출의 길을 알려주는 희망입니다. 어두운 통로 속에서 작은 틈들에서 들어오는 빛,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희미한 빛을 보고 길을 헤쳐나가는 상황을 파빌리온에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통로를 탈출하는 상황을 건축 붕괴에 희생된 사람들의 느낌을 체험해보고 이들을 추모해보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파빌리온의 메스는 건축 붕괴의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메스는 건물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의미하는 직육면체에서 출발했습니다. 건물이 주저앉는 것처럼 메스의 중앙 부분이 내려앉아 잔해들이 쌓이게 되고 떨어진 잔해들이 작게 쪼개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기존 건물의 형태를 의미하는 프레임은 남겼으며 선적인 요소를 통해 붕괴 전 건물이 실루엣처럼 희미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매스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어진 파빌리온의 모습입니다. 파빌리온의 경우 붕괴 전 건물의 모습을 보는 듯한 좌측의 반듯한 입면을 통해 진입하게 됩니다. 이용자는 어둡고 좁고 낮은 통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불편한 통로는 건축물 붕괴 사고 희생자들이 느꼈을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굽어있는 통로는 이용자가 출구를 바라보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암담한 상황을 연속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어두운 통로 속에서도 이용자들은 벽 틈에서 들어오는 작은 빛들을 통해 길을 찾게 되고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측의 출구를 통해 나온 이용자는 쌓여있는 잔해를 보게 됩니다. 잔해는 이용자들이 통로를 탈출하던 상황의 암담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이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건축 붕괴의 희생자를 추모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내부 통로는 세 가지의 다른 성격으로 계획했습니다. 처음 파빌리온에 진입했을 때 입구의 입면과는 대비되는 기울어진 벽을 통해 이용자는 붕괴상을 실감하게 됩니다. 첫 통로는 이 기울어진 벽으로 이루어진 좁은 통로입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게 되면 두 번째 통로인 높이가 낮은 통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좁고 낮은 통로로 인해 이용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틈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지해 불편한 공간을 지나가게 되면 이용자는 세 번째 통로에 진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 통로는 작은 틈들에서 들어오던 빛이 투명 PVC 커튼을 타고 내려와 이용자들은 강조된 빛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공간 자체도 넓어져 이용자들은 통행하기 수월해져 희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PVC 커튼을 타고 내려오는 빛은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을 출구로 안내합니다. 파빌리온의 경우 주로 나무 합판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파빌리온의 바닥에는 자갈을 깔아 청각적으로 잔해 위를 걸어다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붕괴 전 건물의 프레임의 경우 비닐하우스 골조 재료인 48mm 원형 파이프를 사용할 생각이고 붕괴 전 건물의 실루엣에 해당하는 선적인 요소는 검정색 끈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출구 쪽 통로의 빛을 강조해주는 커튼의 경우 투명 PVC 커튼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파빌리온의 외부 금속 프레임의 경우 비닐하우스 결합 방식과 같이
파이프 연결 봉을 이용해 결합합니다. 직육면체의 금속 프레임이 완성된 후 금속 프레임을 골조 삼아 합판으로 된 메피를 세드를 이용해 고정합니다. 통로를 이루고 있는 메스의 경우 삼각기둥 형태의 메스로 삼각기둥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벽 위 지붕에 3개의 꼭지점을 지나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삼각기둥 메스를 구성한 합판의 경우 꺽쇠, 면철 등의 철물을 이용해 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어서 크리틱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많이 보완됐네요. 중간에 동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많이 보완이 됐는데요. 그 이제 빛이잖아요. 빛, 어둠, 그 희망의 빛이잖아요. 그 안에 좁은 복도로 들어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조금 그 색깔도 좀 검은색으로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빛에 대한 효과. 내부 말씀이신가요? 네. 네, 저희도 안 그래도 내부나 외부에 그 색을 칠할 생각이었는데 아직 이렇게 확정을 못 지어서.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뭐 조금 어떤 다른 효과들도 좀 있나요? 음향적인 효과라든가. 저희가 음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퍼나 그런 그 스피커를 이용해서 굉장히 낮은 음을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실제로 소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음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울리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 그런 긴장감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스피커는 그렇게 활용할 생각이고, 이제 화면이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단은 배제한 상태입니다. 네,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혹시 뭐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저희가 사실 시공 부분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파빌리온을 만들 때 어떤 모듈 형식이나 그런 부분으로 좀 정갈하게 만들면은 좋지만, 저희는 애초에 컨셉 자체가 건축 붕괴이기 때문에 그런 모듈을 사용하거나 좀 너무 정갈하게 가는 게 좀 컨셉과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일정한 그런 그 성격을 띠는 그런 삼각형을 이용해서 메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용해 보자라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는데, 이제 실제로 시공에 좀 그런 도움될 만한 그런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그 합판으로 하게 되면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네요. 그죠? 네, 합판 맞습니다. 양도 많고. 네. 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 삼각 기둥 메스를 아예 골조처럼 짜서, 어차피 저희는 바닥에 자갈을 깔기 때문에 바닥에도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도 그 자갈로 인해서 이렇게 수평을 좀 맞춰줘서 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이렇게 발에 걸리는 그런 요소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철물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건물 붕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철물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결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덕지덕지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구조를 유지하는 데에는 최대한 활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뭔가 그 전체 그 공간에 대한 프레임을 짜고 이런 그 사선 벽이라든가 일부 벽들은 뭐 가벼운 재료 뭐 그런 걸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벽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프레임을 조금 넣거나 이런 방식으로 구조 아예 힘을 안 받게 그렇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가벼운 재료로도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쉽진 않겠지만 주요 프레임만 딱 이렇게 제작하고 얘를 나중에 옮겼을 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 텐트 치듯이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해 보면 재료도 조금 절약이 될 것 같고 어, 재료도 절약이 될 것 같거든요. 자갈은 또 다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갈? 네, 우선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갈 그래서 양도 네. 만만치 않겠네요, 자갈 양이. 네. 음, 최대한 처리하기 편하고 이제 음, 그 사이트를 좀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갈 밑에 방수포나 그런 걸로 일단 깔아놓고 그 위에 자갈을 네. 뿌리는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훨씬 뭐 공간적으로는 완성도 있게 스터디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학교 학생분들 의견 있으면 좀 줘보실래요? 한국대학교 혹시 얘기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 파빌리온 안에서 안에 그런 타이틀처럼 말 그대로 어두운 그런 공간 복도를 지나가면서 그런 빛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갈을 전부 다 까는 것보다는 약간 필요한 부분에다가 깔아주고, 그리고 저는 이 이제 붕괴가 됐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파편들을 약간 밟았을 때 소리가 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파편을 삼각형으로 랜덤하게 써버리는 것보다는 뭐 저 파편 정도는 약간 어느 정도 의미를 담은 쉐입이나 어느 정도 좀 정형화된 그런 모형으로 구축을 한 다음에 그 유대인 박물 밟았을 때 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요소들을 넣어주고 약간 그 소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 붕괴에 대해서 경험을 할 수도 아니면은 그런 소리를 좀 느낄 수도 있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희망의 빛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랑 약간 소리를 통해서 붕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은 구분을 해줘도 되게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공간에서는 희망의 빛을 그 빗줄기를 통해 가지고 복도를 나아가고, 어떠한 공간에서는 자갈 소리를 들으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거나 들어갈 때는 이제 깔려 있는 파편들을 밟으면서 그러한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만약에 더 괜찮다면은 그러한 파편을 뭔가 좀 나중에는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쓸 수 있다면은 이 파빌리온 자체가 해체되고 나서도 되게 다양한 요소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줘도 뭔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을 실제로 스터디를 할 때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어가지고 이제 그런 금속 이제 거기에선 사람 얼굴 모형 같은 요소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금속에다가 이제 모형을 제작하게 되면은 사실 예산 부분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합판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줄이게 되면은 아마 그 안에 동선 부분 위주로 그렇게 뿌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나요? 그래요. 이거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시면 좀 그 제작에 대한 그 부담이 조금 덜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의견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여기까지 인천대학교 발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고했습니다.